문 정권의 지금 폐단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보수 진영에서는 저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부분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 원격 의료를 노무현 정권 때 제일 처음으로 정권이 특정 기업에 결탁이 되어서 그때 삼성공화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삼성이라 하면 그냥 꼬박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분들과 같이 교감하는 거 싫습니다. 재벌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뭡니까? 주 52시간 근무 잘못됐다고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상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원격 진료는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원격 진료라는 것은 한국의 재벌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이 의료에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두주자로 원격 진료를 해야 나머지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분야에서 한마디로 대기업을 공공연하게 진출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까지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대기업의 직접적 참여를 막은 부분이 뭐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기업들이 일단 달라들기 시작하면 그 분야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기업들이 다 장악해버리는, 한마디로 상어가 이렇게 살 뜯어먹듯이 다 뜯어먹는 것은 우리가 다 여태까지 지켜본 바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몰락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굳이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게 아닌 원격 의료까지로 연결되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의사 보기가 죽기 전에야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해질 거고,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법률과 그 다음에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장악되어 버린 대기업으로 의료가 넘어가 버릴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을 굳이 한국의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흔드냐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이 공영 의료 시스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 보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공영을 지향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영이 점점 시장 도떼기 판처럼 가면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 걸리고 만나봤자 별소리도 안 하고 흐지부지 끝내버리면서,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이런 공영 의료 시스템에 사는 나라의 교포들은 다 알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10% 20% 점점 예외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5%에서 시작해서 10%, 15%, 20%, 즉 부자들만 직접 의사를 만나는 매우 고급스러운 이 사적인 의료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영화를 강화한다라는 핑계 하에서 이제는 문재인 케어처럼 실제로 이 개별 병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무시해버리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앞으로 병원비를 전부 국가에서 보험으로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붕괴해버리는 속에서 이 민간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를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격 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문재인 케어가 방향은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의료 공영화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랬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민간 병원들을, 작은 중소 병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결과로 나와서 나중에 대형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게 만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의료 민영화에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그건 의심일 뿐입니다. 딱 이 의심이요, 제가 그냥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의료계통의 각종 위원회에 수도 없이 일을 해서 처음에 입안이 될 때 국민의료보험을 만들고 연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하고, 더 나아가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잘
자료가 많다고 봐야 되지요. 제가 의심하고 있던 원격 의료를 딱 들고 나와요.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 했을 때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부분은 그것은 결국 재벌들을 끌어들여서 의료 민영화 시장을 별도로 열어가기 위한 겁니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국제 무슨 민영화 병원, 영리병원을 허용해주고 또 원격 의료를 허용해주려는 시도가 정권마다 나오고 이런 것은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한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장악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국제시장에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점점 더 국내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인프라가 갖추어진 부분에 있어서 뛰어들려고 해요. 이 국가적 통신망 사업도 뛰어들려고 하고 국가적 의료망 사업도 뛰어들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원격 의료예요. 자, 보세요. 그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병원이 있습니다. 또 의과대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최고의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생명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각종 데이터나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한국 최고의 ICT 이 시스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망구축에 대해서도 아주 노하우가 탁월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의료기기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보지 않고도 이 환자와 의사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한 거. 여기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업에. 세계 최고의 전자 반도체 회사에다가 그런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 회사에다가 심지어 화상에 관해서 도둑 잡는 부분에서 경호 회사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기업이 요즘 중심에 놓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봤잖아요. 의학 바이오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격 의료만 허용해주면 할 때는 그 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업을 위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해주면서 지금까지 죽이니 살리니 열 몇 개를 뒤지고 조지다가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편들어 줬어요. 왜? 잘못은 했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양 지금까지 잘못을 다 재벌을 조져가지고 재벌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결론은 뜯어먹는 쪽으로 결론이 나거나 재벌 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뭔 일을 하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그거는 자본주의적이거나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은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줘.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결론이 납니까? 인도에서 만났어. 5분간 하고 난 뒤에 군산을 살리니 무슨 고용을 얼마 하니 그거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런 걸 강요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부총리가 그 회사에 가느니 안 가느니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이 말만 하면요. 상투적으로 달라들어서 항장수 자판이 어쩌니 하는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무식하면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자,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닌데요. 자, 사람은 다수결이라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좌파들 중에요. 정말 올바른 사람이 있다 하면 문정권을 지지한 사람 중에서 원격 의료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특히 김용희 뭡니까 건강보험 이사장은요. 이거 안 된다고 앞장서야 되고요. 또 지금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고 했으면 문재인 케어가 이 의료 민영화에 한 영향을 미치는 게 30이라면 원격 진료는 70입니다. 왜 의사협회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냥 대변인 성명 정도나 발표하고 이 벌써 그냥 머리 밀고 와 들어 누워야지요. 집행부가 이렇게 처신합니까? 이 잘못된 거잖아요. 의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로 움직이면 틀려요. 제가 뭐 김성진 원장하고 방송한다고 의사 변호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저 의사들 잘못하면 과감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의사들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당신들 모가지도 문제지만은 이거는 국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결국 당신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원격 진료가 되면 의사가 몇 명 필요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도 원격 진료 틀어놓고 진단하고 약은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직접 본다라는 부분은요. 그것이 원격 진료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를 떠났어요.
한마디로 병원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슨 이 출장소 비슷한 데 가서 혈압 재고 피 뽑고 그 결과를 컴퓨터가 따다닥 해가지고 의사한테 보내고 의사는 보고 당신 이런데 이렇게 약 보낼게 하고 끝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이에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한 10배, 20배를 주고 의사들을 쉽게 만나는 직접 대면 병원에 가게 될 거고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원격 진료로 남게 될 거고 죽기 전에 의사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격 진료를 원해요. 이거는 SF 영화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쓰레기 같은 동네에서 살고 이 상류층들은 우주로 가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그런 엘리시움 같은 영화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이 정권이 웃기는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6일날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을 한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김동연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마라, 기업에 구걸하러 청탁하러 가느냐,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청와대의 실세와 김동연 간의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김동연은 가서 이재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논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만났고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답니다. 삼성은 공장을 캠퍼스라고 합니까? 그래서 간담회에서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상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과기부, 중소기업부 차관과 공정거래 부위원장 그리고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하고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을 비롯해서 윤북원 부회장 그리고 각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도 참 곤혹스러웠겠어요. 왜? 청와대 실세가 반대하는데 김동연이 바득바득 우겨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실세가 왜 반대하겠어요? 여기 청와대 실세는 누구인지 제가 물어봅시다. 임종석을 이야기를 합니까? 장하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문재인을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을 흔히 실세라고는 안 하죠. 그러면 실세라면 장하성 아니면 임종석 둘을 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끔 재벌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러면 논란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고 싶은데 이미 이 정권은 대통령이 인도까지 불러서 삼성을 사면해주고 그 직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또 원격 의료도 삼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한간에 말이 바다해요. 그러면 삼성을 봐줄 만큼 봐주고 있는데 김동연이 이왕 봐주는 김에 가서 또 생색도 내고 나도 좀 가서 눈도장도 찍자 하는데 왜 김동연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까? 삼성은 우리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니까 김동연이 너는 거기에 가서 도장 찍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제 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정권 안에서 좀 우스운 겁니다. 자, 삼성이 원래 김동연 방문에 맞춰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핵심이 이러니까 투자 고용 계획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생색 내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최저임금을 놓고 장하성이와 김동연이가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는 데 대해 청와대에서 구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김동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3일날 금요일날 낮에 한 언론이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대해 정부가 재벌의 투자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언론은 기재부가 청와대 의사를 받아들여 삼성 측의 투자 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김동연이 네가 가서 모든 성과를 취하지 마라는 거예요. 삼성을 놓고 전리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김 부총리는 올해 들어 LG, SK, 현대차, 신세계 4개 그룹을 방문했고 당일날 해당 재벌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갈 때마다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삼성하고 정권하고 관계가 안 풀려서 못했는데 인도 회동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이재용 간에 삼성하고도 풀렸고 그래서 정부가 풀어주는 것이 건강은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처리 결과 발표라든지 또 이번에 원격 의료에서 삼성을 도와주려고 총대를 맨 모습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는 그렇다면 나도 이제 삼성에 가서 생색 좀 내야 되겠다 하니 청와대가 너는 생색 내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금요일날 오후에 이례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반박문을 냈는데 부총리가 이런 반박문을 낸 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입장에서 삼성전자 방문과 가해를 해서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 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존해서 투자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기사에 담긴 청와대의 입장이 국민이 바라는 혁신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김 부총리는 2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톤의 말을 했고 1일날 기자들한테도 삼성에 투자 SOS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투자를 종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청와대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3일 청와대의 입장이 언론에 나오니까 이 반박문을 낸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이 김동연이 입장에서는 내가 삼성 가서 무슨 챙기고 뜯어먹고 하려고 가는 사람 취급하냐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한방 박은 거죠. 요즘 김동연이 이런 것은 이 정권이 경제에서 워낙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이 발을 빼는 순간에 이 정권도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자신이 있지요. 뭐 일부 작은 여론조사 회사의 결론은 좀 바꿨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가 지난주 갤럽 대표적으로 뭐 갤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도 뭐 제가 볼 때 크게 신빙성이 없다고는 봅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에서 지금 문재인이 지지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가 역대 이 조사한 이래 최하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RN서치나 리얼미터에서는 약간 올라갔다 나왔는데 갤럽에서는 60%로 떨어져 버린 결과가 나와서 그 전주보다 2%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갤럽 조사가 다른 조사보다는 문 정권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지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취임 1주년에 83%가 나왔는데 갤럽에서요. 지금 60%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동연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차마 대놓고 못한 이야기는 문재인이 9일 인도에서 7월 9일 이재용을 만나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그거를 했단 말이냐라고 기재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내부의 시민단체와 좌파 성향 학자들한테 발목을 잡혀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 청와대 참 웃깁니다. 누가 실세인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보여요. 자, 삼성이 이 사면을 받기 전까지 저는 7월 9일 날 이재용, 문재인 이렇게 미팅으로 사면식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근데 돈 들어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 총리 불러다가 사면식을 왜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국에서 만나서 조용히 하지. 어쨌든 사면을 해줬으면 그 뒤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될 건데 사면해준 기업에 찾아가서 이제 부총리가 좀 생색도 내고 이벤트 좀 하려니까 구걸하러 가지 말라고 청와대에서 쿡 찔러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누가 이야기했냐? 그럼 나도 구걸했단 말이냐? 뭐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이 정권이 지금 삼성하고 하기 전에는 SK가 제일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삼성하고 하게 되면서 불편해진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삼성하고 이렇게 사면식을 하면서 뭔가가 밝히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의 회사도 봐주고 삼성의 원격 의료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동연이 너가 왜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다 된 밥에 지금 달라드냐. 너는 나중에 설거지 하고 나면 숭늉이나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이 정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념적인 싸움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치찬란하고요. 무슨 진보 인사들이 거부해서 그렇다면 진보 인사들이 거부하면 문재인이 삼성 만나서 투자부터 고용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삼성에 지금 조사를 열 몇 군데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 고용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봐준다 말이냐. 그때 달라들어야죠. 문재인한테는 달라들지 않고 애꿎은 왜 김동연한테는 뭐라 그러느냐.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밥그릇 싸움, 숟가락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 뺐다간 특유의 진보 진영이라는 쪽의 좌파들이 문재인한테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김동연이한테 하풀이 하는 건데 그건 지극히 이렇게 부끄러운 짓이고 솔직히 유치한 짓이지요. 속셈이 뭔지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